오늘은 그 순간 내 인생이 확 바뀌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켈리 맥고니걸의 움직임의 힘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그 순간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움직이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움직임. 이게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움직임 그 자체가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꾸준히 계속해서 매일매일 움직인다면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걷기, 달리기, 수영, 댄스, 자전거 타기, 중량 들어올리기, 요가, 각종 구기 종목 등 뭐든 상관없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더 뚜렷하고 감사와 사랑과 희망의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이 더 강해지고 외로움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에 덜 시달린다. 라는 것입니다. 움직임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걷기, 달리기, 수영, 댄스, 자전거 타기, 중량 들어올리기, 요가, 각종 구기 종목 뭐든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현대인들이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질병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외로움, 우울증 이런 것들이 편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 움직임의 힘은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움직이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 그거를 뿜뿜해주는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 30분 동안 막 고강도 피트니스를 하고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것도 괜찮아요. 천천히라도 괜찮아요. 움직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저강도라도 계속해서 움직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고취시켜주는 그런 책.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하루에 이제 10,000보 정도를 걸었는데 2,000보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이 책이 탁월한 점은요, 움직임에 대한 어떤 과학적 이론 그런 것들도 나오지만은 바로 이 저자인 켈리 맥고니걸 박사가 스스로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켈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저자인 켈리 맥고니걸 박사는요, 건강심리학자로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 강사이자 테드에서 출연해서 강연을 했는데 수백만 조회수를 달성한 인기 강사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인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핫한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계에 있으면서 좋은 논문, 실험들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직접 어떤 교육센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요,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도 시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여성분이 켈리 맥고니걸이에요. 테드에서 강연하고 있으신 모습인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직접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켈리 작가님이 심리학과 대학원생 시절에는요, 굉장히 소심하고 불안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외로움도 심하고 우울감도 심했어요. 이분의 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학계에서 남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룹 운동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룹 엑서사이즈 있잖아요. 저희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은 막 같이 하는 그런 운동이요. 그래서 리조트 같은 데 가서 막 에어로빅이나 어떤 스포츠 댄스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렸을 적에는 3개 국어를 했다고도 합니다. 왜? 리조트 같은 데 가면은 최소한 다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스페인어와 불어 공부도 열심히 할 정도로 이 GX 강사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과 대학원생 시절에 이 꿈을 이뤄야겠다. 내가 너무 우울하니까, 너무 소심하고 불안하니까 내 꿈을 이제는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전국 에어로빅 강사 댄스 오디션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이 흐른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을 회상하면서 책에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다가 오디션을 보기로 한 결정은 결국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 뒤로 나는 그룹 운동을 가르치는 길로 들어섰다.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운동 지도는 내 인생에 크나큰 기쁨과 의미를 부여한다. 내 인생을 바꾼 건 20년 전 그룹 엑서사이즈 강사가 된 것. 그것이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충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동안 나는 움직임이 사람의 기분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수없이 목격했다. 어떤 이는 축 처진 모습으로 들어왔다가 운동한 뒤 희망찬 얼굴로 걸어나갔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강점을 파악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을 올가매던 굴레, 그 프레임을 벗어던졌다.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거예요? 활기를 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고 또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강점을 파악하고 나를 올가매던 그 과거의 심리적 프레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자신감이 생기고 대인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되고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 사교의 장으로까지도 발전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움직이는 순간 20년 전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자신의 삶을 거의 180도, 360도 바꿔놓은 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인상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을 또 그냥 단순히 쓴 게 아니죠? 박사까지도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경험, 나한테만 국한되는 이런 경험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도 엄청나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책은 신체 활동이 인간의 행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두루 조사했다. 학계에 있으신 분으로서 과거에 그 움직임과 관련된 과학적 논문들을, 보고서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신경과학에서 고생물학, 음악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술 논문을 조사했다. 운동선수와 운동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헬스클럽과 댄스 스튜디오, 공원, 심지어 항공모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함께 운동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항공모함까지 찾아갔대요. 철학자와 종교학자의 글까지도 살펴보고 팟캐스트를 다운로드하고 소셜미디어 그룹에도 가입해서 낯선 이들도 움직임을 통해 어떤 변화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 청취하고 또 접근해서 그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러요. 진정한 즐거움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 어떤 좀 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즐거움은 어디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움직임, 무브먼트, 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에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막 움직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움직임, 가벼운 운동도 괜찮고요. 걷기, 가볍게 산책하기 다 좋아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움직임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 결과 몇 개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혹시 엔돌핀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막 엔돌핀 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물질이죠. 뇌에서 분출되는 그런 물질. 근데 이 물질뿐만 아니라 이 신체 활동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활력, 근심 덜어주기, 또 타인과 유대를 맺는 데 있어서 자신감 고취 이런 것도 있고요. 뇌의 염증을 줄여가지고 우울증, 불안감, 외로움에도 덜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많이 움직이세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운동을 꼬박꼬박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어떤 맥락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임과 운동이라는 거는요. 신경과학자 다니엘 울퍼트는 말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뇌의 목적 자체가 움직임, 거기서 비롯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더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서 건강적인 효과도 얻는 거고 심리적인 효과도 얻는 거고 사회적 효과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저에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본적인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움직임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 낙관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운동이라는 게 최소한 내가 1시간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그냥 움직임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고 근본적인 그런 삶의 행복과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앞뒤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1만 보씩을 걷다가 2,000보를 더 늘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꼬박꼬박 스마트 밴드를 착용함으로써 이게 또 1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를 주잖아요. 꼭 1시간이 지나서는 꼭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과학 연구 조사와 설문조사 이런 거를 다 반영해서 켈리 맥고니걸이 이 움직임의 힘이라는 책을 완성했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엔 연서가 들려있다. 연서라는 게 뭔가요? 이게 한문으로 연서 뭔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라는 게 인간 본성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고 실제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그 편지와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 그런 감동과 그런 기쁨, 환희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요, 진화심리학이나 생물학적 연구로도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는, 초기 인류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생명을 부지했었죠. 그런 세월이 정말 수만 년, 수천 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는 긴 장구한 역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대 사회 때 인류의 삶을 통해 볼 때 사냥과 채집이라는 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고 그러다가 어떤 사냥감을 포착했을 때 단체로 사냥을 함으로써 맘모스라든지 어떤 거대 동물 같은 것들을 식량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구현된 거라는 거죠. 움직임을 통해서 나의 기분이 좋아지고 생존과 관련된 그런 의미와 미래에 대한 낙관, 어떤 생명력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사냥을 할 땐 같이 하니까 협력, 유대감이 생기게 되고 너무나도 잘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종족 중에 하드자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탄자니아에서 사는 지금 종족인데 초기 인류가 의존했던 그런 생존 전략, 사냥과 채집, 이런 흡사한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 옛날 인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해하기에 이곳은 더할 나위 없다. 그동안은 이 하드자족을 뭔가 인류 문명사학적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켈리 맥고니걸이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학문의 연장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다라는 겁니까? 현대의 유행병 2가지 불안감과 우울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놀랍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이러한 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원인을 알게 된다면 인류의 60억이 넘는 인구에게 큰 해결책, 그런 심리학적 즐거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드자족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실험해 본 결과는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원인인지는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기존 미국, 영국, 아시아 가리지 않고 시행된 움직임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유추해보면 꼭 맞다라는 거죠. 일일 신체 활동, 하루에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 유행병 두 가지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실시간 추적 조사에서 사람들은 활발하게 활동할 때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한 그런 기간에 자기 삶에 더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33살에서 84살 사이에 미국인 무려 2,000명을 대상으로 8일 동안요, 신체 활동과 기분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매일 밤 참가자들에게 연락해서 그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활동이 많았던 날에 직장에서 겪은 갈등이나 아픈 자녀를 돌보는 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신적 타격을 덜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황 발작도 덜해졌고요. 그래서 켈리는요, 아침형 인간은 자기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눈을 뜨자마자 비틀거리면서 주방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생존 전략이자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첫 스텝이고 더 대범하고 낙천적이며 어떤 미래에 닥쳐올 난관에도 대응할 그런 태세를 갖추는 디폴트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데 현실의 미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현대인이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일반 성인은 중간에서 고강도 활동을 10분도 채 하지 않으며 6살 때 시체 활동이 최고조에 달한다. 6살 때 최고조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하락세에 든다라는 것이죠. 하드자족의 생활 방식이 인간의 몸이 적응되어 온 방식을 정말로 반영하는 거라면 우리는 잘못해도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5,649보만 걸으면 불안과 우울증이 생기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퉁쳐가지고 하루에 최소 6,000보 이상은 걸어야 조금 낫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인은 하루 평균 4,774보, 한 1,300보를 덜 걷는 거예요. 전 세계 성인의 평균 보행수는 4,961보, 6,000보에 비해서 한 1,000보 정도가 떨어져 있죠. 이거를 여러분 더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에게 임의로 1일 보행수를 줄이게 하자, 걷는 그 걸음수를 줄이게 하자 88%가 더 우울해졌고요. 삶의 만족도는 31%나 감소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6,000보 이상은 걷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12,000보니까 약 2배를 더 움직이는 거죠. 더 놀라운 실험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머릿속에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뇌 화학 물질이 분출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대마초 마리화나, 요거 저 안 해봤는데 요거 하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대잖아요. 이거에 모방되는 화학 물질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움직이는 거예요. 6,000보 이상 매일매일 꾸준히 움직이면 머릿속에서 이 엔도카나바노이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대마초 마리화나의 효과,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통증이 가라앉고 시간이 느리게 가고 감각이 고조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만 해서 딱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조깅, 가벼운 러닝을 한 경우에도 가볍게 뛰어도 되는 거예요. 러너의 엔도카나비노이드 수치가 3배나 높아졌다. 실제로 자전거 타기, 경사진 트레드밀에서 걷기, 등산을 통해서도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비슷하게 증가했다. 짜릿한 기분을 맛보고 싶으면 그저 시간과 노력을 여러분 움직임에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한 예화로 줄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줄리아가 이제 노년을 맞아서 거의 삶의 유일한 낙은 손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들을 돌볼 때 어느 정도의 기동성,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만큼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500m를 걷고요. 140개 정도의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요 정도만 딱 해도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손자를 돌볼 만한 기동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500m 걷고 140개의 계단을 걷는 거, 이게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 일단 달리기 자체가 아니라 중간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단 꾸준히. 약하게 하더라도 꾸준히. 20분 이상 꾸준히 수행하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벤더라는 뇌졸중에 걸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운동하기가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처음에 애완견과 함께 걷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항상 우울한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7년 만에 짜릿함, 힘겨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해내는 이런 짜릿한 경험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벤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처음은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 축적되면 스노우볼 효과가 일어나고 결국은 복리 효과로 내가 예상한 결과보다도 훨씬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 조금 소심하다, 내 성격이 조금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게 축적이 되면 결국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고 싶고 누군가를 리딩하고 싶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의 분위기, 활력을 더 넘치고 싶나요? 그러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더 다정하고 배려하는 부모나 파트너가 되려고 매일 운동한다는 사람도 있다. 운동하고 나면 더 상쾌한 기분으로 가족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기를 즐긴다는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은 가끔 나한테 얼른 달리고 오라면서 등을 떠밀곤 해요.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운동한 날에는 주변 사람들과 더 긍정적으로 소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배우자와 함께 운동한 날에 더 친밀함을 느낀다. 더 믿고 의지하면서 애정이 깊어지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이런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육아를 주말에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아내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집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 쓰레기들을 좀 버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버리고 아파트 한 동을 이렇게 돌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 톤이 한 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목소리가 되게 처져 있었는데 요 조금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책의 내용과 딱 연관이 되면서 요렇게 조금의 움직임도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켈리 저자도 마찬가지죠. 소심했대잖아요. 불안증, 우울증에 시달렸대잖아요. 그것을 극복한 건 20년 전에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 자, 요약해보면은, 움직임, 걷기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그런 움직임이 먼저 한 개인으로서 나의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을 바꾸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까지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더 행동하게 하겠죠? 근데 그 행동은 뭐와 연결이 돼 있습니까? 타인과 연관이 있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교류도 강해지고 유대감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더 행복감이 커지는 것이죠. 자, 요 플로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가장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은 우리의 고대, 그죠? 인류 초기의 그 모습, 수만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과 닮아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좀 불만족한 게 있다면 그거를 막 이렇게 정신적인 면을 공부하고 뭐 경제적인 거를 공부하고 관계적인 면을 공부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오늘 당장 나가서 한 30분 정도 걸어보라는 거예요. 6,000보 이상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지속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그것이 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의 힘은 정말 강력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허친스라고 인듀어라는 또 좋은 책을 쓴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책은 운동이 즐거움, 사회적 연결, 희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과학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자, 과학적 사례 많았죠? 여기에 더하기 작가의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확 바뀌었다. 너무 많아요, 바뀐 사람들이. 그래서 걷기라도 좋으니 꾸준히 움직여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다. 어떤 순간입니까? 움직이는 순간. 꾸준히 움직이는 순간 내 인생은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복리로, 스노우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알았어. 이제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 그래도 잘 못하겠어?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 왜 움직여야 되는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기부여를 뿜뿜 받으실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잘 믹스되어서 매우 흥미로운 필체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소심, 불안, 우울증, 현대인의 스트레스, 외로움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은요,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움직임과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동적인 개념이라는 거, 행복은 동사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온갖 형태의 움직임과 인간 본성, 움직임의 본성이죠. 그것을 보내는 연서, 연애편지와 같은 책, 이 움직임의 힘을 강추하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